자, 우리 이제 교재 40쪽에 보면 회계순환 과정이라고 나오죠. 40쪽. 회계순환 과정, 그 옆에 보면 41쪽입니다. 자, 메뉴에 보면 의의라고 나오잖아요. 의의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잠깐 보세요. 이제 회계순환 과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우선 회계라는 말이 뭐예요? 회계는 뭘 회계라고 그랬죠? 회계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우리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서, 자, 그 돈 가지고 일정 기간 장사하잖아요. 그럼 일정 기간 장사를 하게 되면 그 재무 상태가 변동을 하겠죠? 변하겠죠? 그 내용을 일정한 표준화된 양식,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 우리한테 돈 대준 사람들한테, 정보 이용자라고 하죠. 그 사람들한테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이용자들은 어떻게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을 회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회계가 뭐 된다? 순환된다, 반복된다는 거죠. 회계 순환이라는 얘기는 반복되는 거예요. 순환 과정이란 거. 회계 순환 과정은 그런 일들이 회계 기간을 단위로 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회계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회사가 지금 여기서 설립이 됐어요. 이 설립된 회사는 오늘도 내일도 예상 가능한 회계 기간 동안 이 기업의 영업은 계속될 거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놓으면 끊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어떻게 해야 돼? 이 표시를 하면 되겠지. 그럼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계속기업이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계속기업. 그래서 기업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기업이 이 기간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잘라요. 잘라.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회계기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12개월이면 여기도 몇 개월? 여기도 몇 개월? 정기적으로 끊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장사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12개월이면 1년 동안 장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건들을 장부상에 기록을 해놨다가 요 시점에 오면 어떻게 해줘? 요 시점에 오면 어떻게 장사했다 하고 우리한테 돈 대준 사람들한테 보고해 주는 거지. 그렇죠? 무슨 말 이해갑니까? 네. 그럼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어났던 일을 어떻게 해야 돼? 정보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뭐 한다? 정보를 생산하게 돼요. 생산된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 이용자들은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1 끝나요. 그럼 다음 연도에 와서는 또 어떻게? 또 똑같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또 어떻게? 또 정보를 생산해서 보고하고, 또 정보를 생산해서 보고하고, 또 생산해서 보고하고, 회계 기간을 단위로 해서 이것을 뭐 하는 거야? 반복하는 과정. 이걸 순환 과정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 시험에 이거는 나오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 정보의 순환 과정은 그럼 결국 뭐냐? 결국 이거죠. 정보를 생산하고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고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회계 순환 과정이란 결국 정보를 뭐 하는 거예요? 생산하는 거죠. 생산해서 뭐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과정이라고요? 전달. 알았어요? 그런 과정을 회계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정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정보를 생산하는 단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보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생산이 되느냐 이거죠. 만들어지느냐. 첫 번째,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정보를 식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정보를 뭐 한다? 식별한다는 거야. 정보를 뭐 한다고요? 식별. 이게 중요하죠. 정보냐 정보가 아니냐. 회계 정보가 아닌데도 정보를 제공해버리면 정보 이용자들은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식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식별된 정보를 장부에 기록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보를 측정하고 인식한다. 측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화폐 가치로 고치는 거예요. 장사를 하다 보면 사건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건은 얼마짜리 사건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금액을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장부상에 쓰는 걸 인식이라 그래. 그래서 장부상에 쓰는 건 항상 뭐로 써야 돼? 금액으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액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측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측정해서 인식하면 일정 기간 동안 측정 인식된 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분류 집계를 합니다. 이 안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하나의 사건만 발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동일한 사건이 여러 건이 발생하죠. 번데기 장사가 번데기를 팔면 어떤 사건이 발생할까? 맨날 번데기 파는 사건이 발생할 거 아니야. 현금도 받고 어음도 받고 외상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그런 사건들을 분류하고 뭐한다? 분류하고 집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집계, 분류 집계.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정보 이용자에게. 누구에게요? 정보 이용, 분류 집계된 것을 정보 이용자에게 뭐 해줘야 돼? 마지막으로 보고하고 전달하게 되면 끝난다는 거죠. 1번부터 4번까지 여기까지가 이 안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정보 전달하면 끝. 그럼 다음 연도에 와서는 또 어떻게 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반복하는 거지. 그래서 똑같이 순환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습니까? 됐나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정보가 뭐냐? 이 정보가 뭐냐 이거죠. 회계 정보는 우리 회계상에서 회계 정보를 거래라 그래요. 거래. 자, 뭐라 그런다고요? 거래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나오면 식별하는 거야. 이게 거래냐 거래가 아니냐를 식별하고 거래가 되면 이 거래를 어떻게 해야 돼? 장부에 뭐 해줘야 돼? 장부에 기입을 해야죠. 장부 기입을 해야 되겠죠? 장부 기입을 하기 위해서 뭘 해줘야 되냐면 분계와 전기를 해줘야 돼요. 뭐하고 뭘 해준다고요? 분계와 전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장부 기입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분계 전기를 해야 장부 기입이 된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네. 장부에 기입하려면 가장 먼저 뭐 해? 분계. 그리고 뭐 해? 전기.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렇게 분계와 전기가 된 걸 가지고 분류 집계를 해야 되겠죠. 이건 뭐예요?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 끝났으니까 결산. 결산을 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타납니까? 결산하면 여기서 이제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죠. 자, 뭘 작성한다고요?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그럼 이 재무 보고서는 뭐가 재무 보고서입니까? 재무 제표를 작성하는 거죠. 뭐 작성한다고요? 재무 제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재무 제표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재무 제표의 종류는 첫째, 이거 외워야 되겠죠? 네, 첫째, 재무 상태, 재무 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표를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 일정 기간 장사했으면 성과를 알아야 되겠죠? 이익이냐 손실이냐, 그걸 뭐라 그래요? 포괄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기업은 현금이 어느 과정을 통해서 현금이 유입되는지, 어떻게 유출되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현금 흐름에 관한 현금 흐름표. 네 번째 자본 변동표. 자, 뭐라고요? 자본 변동표. 이 자본 변동표에는 재무 성과에 기인된 정보만 표시한다. 그러면 틀려요. 알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재무 성과에 기인된 정보도 들어있지만 재무 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재무 성과와 관련이 없는, 아까 우리 배웠죠? 증자감자 배웠죠? 이 증자감자는 재무 성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도 여기 포함된다고요. 무슨 말 이해 갔습니까? 아셨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재무 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그럼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재무 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정보도 제공한다. 알았습니까? 됐죠? 예, 그거만 알고 가고.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가 주석이에요. 주석. 뭐예요? 주석이? 보충 설명. 재무제표를 보충 설명, 부연 설명한 거죠. 이렇게
5가지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이 재무제표를 누구한테?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거죠.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이 정보가 얘네들한테는 어떻게 돼? 무슨 정보가 돼? 유용한 정보가 된다는 거죠. 이해갔어요? 됐습니까? 이 유용한 정보가 곧 회계를 하는 목적이기도 해요. 회계를 왜 하느냐? 그러면 결국 기업이 우리 기업에 돈 대준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 그럼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지만 유용한 정보냐? 재무제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거죠. 알았죠? 그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누구를 해야 돼?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거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거래에 대한 내용만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첫째, 거래. 거래, 거자가 갈 거자예요. 간다. 제가 매일 체크하겠습니다. 간다. 네 자는 온다. 올레 자입니다. 가고 오는 거죠. 갈 것자에다 올레 자입니다. 자, 우리 거래는요. 일반적인 거래와 회계상의 거래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 회계상의 거래는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에 증감 변동을 주는 일들은 다 거래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예, 그렇지만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이 없는 일들은 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제가 전화를 했어요. 중국집에 전화해서 짜장면 한 그릇만 보내주세요. 오케이?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거래한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회계상에서는 이거 거래 아닙니다. 왜 그러죠? 나는 짜장면도 받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짜장면 값 주지도 않았고 증감이 전혀 없잖아. 말로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죠. 거래한 거죠? 예. 네. 그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이 있나 없나 이걸 잘 봐야 돼요. 아셨습니까? 길을 가다가 돈 100원을 잊어 처먹었다. 거래야 거래 아니야? 거래죠. 예. 현금이 감소됐으니까 거래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걸 거래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밤새 님께서 오셨다 가셨다. 누가 왔다가? 님이. 어떤 님이 왔다 가죠? 예, 도둑님이 왔다 가잖아요. 그럼 뭔가가 없어졌죠? 거래예요, 거래가 아니에요. 거래예요. 회계상에서는 그것도 거래로 본다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거래로 보지 않잖아요. 옆집에 불났다. 회계상에서는 거래죠. 그죠? 그러니까 불난 집에 가갖고 저 집 오늘 거래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예, 회계상에서는 거래로 한대.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거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거래는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을 주는 모든 사건들. 알았죠? 모든 행위. 그걸 거래라고 해요. 알았죠? 자, 그럼 첫 번째, 거래 식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식별이. 이번에도 나왔어요. 식별. 거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구분하는 거예요. 거래가 되는 것. 이거 안 중요해요. 거래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나옵니다. 거래가 되는 거. 우리가 맨날 거래되는 것만 하고 있으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가 뭐라고요? 안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거래가 안 되는 것. 우리 교재 부릅니다. 교재를 보면서 정리를 합니다. 거래가 되지 않는 것 41쪽, 42쪽 맨 위에 보세요. 42쪽의 맨 위에 보면 표로 해놨죠. 예, 거래인 것과 거래가 아닌 것. 아닌 거의 별표시. 아닌 거의 별표시하고 이거 쭉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거래가 되지 않는 것. 상품을
주문하는 행위는 거래 아닙니다. 주문서를 보내거나 주문서를 받거나 거래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상품을 보관하는 행위. 보관은 뭐야? 창고에서의 보관하는 거죠? 그죠? 우리 창고가 비좁아. 그래서 창고회사에 내 상품을 맡겼어. 보관했어. 거래 아니에요. 근데 한 달이 됐어. 그럼 뭐 내야 돼? 보관료를 내야 되겠죠? 그거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보관료 낸 거는. 상품을 맡긴 자체는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상품을 뭐 했다? 교환했다. 불량 상품을 교환했다. 거래 안 됩니다. 불량품을 교환한 건 정품과 교환한 거잖아요. 거래 안 되죠. 그죠? 그런데 내가 상품 10개를 샀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불량이다. 그래서 이걸 바꿨다. 그럼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를 안 산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 반품했다. 이건 거래가 되는 거예요. 들어왔다가 나가버렸으니까. 이해갔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건물의 임대차 계약. 건물을 임차하거나 또는 임대하거나 계약서 쓰죠? 이런 건 거래 안 돼요. 근데 계약금을 지급했다. 이건 거래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 신용 제공. 우리 보증 쓰잖아, 보증. 기업들은 자기네 자회사에 이렇게 보증을 많이 서요. 신용보증을 쓰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 제공하는 거. 대출 받을 때 우리 담보 제공하죠? 이런 건 거래가 안 됩니다. 준 게 아니니까. 이해갔죠?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종업원. 종업원의 채용. 거래 아니죠. 종업원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종업원이 뭐 기업의 뭐 재산입니까? 그죠? 예, 종업원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거래 안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현금 이외의 자산에 대여. 다시 뭐라고요? 현금 이외의 자산을 대여. 대여라는 말이 뭐예요? 대여. 빌려준다. 빌려준다야. 빌려온다는. 빌려오는 건 차입. 빌려준다는 대여. 알겠죠? 그러니까 현금 이외의 자산을 대여하는 건 거래가 안 봐요. 우리가 현금을 대여하거나 현금을 빌려오거나 이런 건 거래가 됩니다. 알았죠? 현금을 빌려주면 대여금, 현금을 빌려오면 차입금 그래요. 이게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현금 이외의 자산을 빌려주는 행위, 빌려오는 행위는 거래로 보지 않아요. 내가 지금 급하게 시골을 가야 돼. 교통수단이 없어. 그래서 친구한테 차를 빌렸어. 그럼 차량을 빌렸죠. 이거 내 겁니까? 또 거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해갔습니까? 집에 지금 손님이 왔어.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의자가 필요해. 옆집 가서 의자 빌려왔어. 거래입니까? 거래 안 되죠? 예, 그런 건 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갔죠? 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한 가지만 더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재산세, 세금이죠. 자동차세, 세금이죠. 이런 세금은 언제 납부를 합니까? 납세 의무가 언제 발생합니까? 맞아요. 고지서를 받았을 때요. 고지서를 안 받으면 납부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럼 고지서는 아무 때나 발행합니까? 아니거든요. 고지서를 발급하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죠? 뭐 재산세 같은 경우 뭐 6월 30일 그러면 6월 30일 현재 등기부 상에 소유권자에게 야, 너 세금 내 하고 이렇게 고지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 계산서는 고지서를 받았을 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고지서 안 받으면 의무 발생해 안 해?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언제 의무가 발생합니까? 납부했을 때가 아니죠. 납부는 의무가 됐으니까 언제 의무가 발생하냐고요. 지금 금방 재산세 납부는 납부 고지서를 받았을 때 의무가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기요하고 수도요금은 사용했을 때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고지서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렇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1월 달 전기요금은 1월 말일 날 한전에서 고지한다.
근데 내가 1월 20일 날 이사를 간다. 이사 갈 때 어떻게 해? 그동안에 쓴 전기요금 내고 가, 그냥 가? 에? 왜 내고 가? 의무도 발생 안 했는데, 고지도 안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썼으니까 내야죠?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사용할 때 의무가 발생하는 거지, 그때 거래가 되는 거지, 고지서가 나왔다고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고지서가 안 나왔어도 쓴 만큼은 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정리합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이거는 고지서를 받았을 때 거래가 돼. 알았죠? 근데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은 고지서를 받아도 거래가 안 돼. 알았죠? 예,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를 잠깐 보겠는데요. 지금 잠깐 좀 눈을 잠깐만 이렇게 감는 분이 계셔서, 예, 그래서 일단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환기를 좀 시키겠습니다. 44쪽입니다. 44쪽에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에 다음 사항 중에 회계상의 거래는 0, 거래가 아닌 건 X. 그랬죠? 자, 근데 이제 보세요. 그냥 우린 0X만 하는 게 아닙니다. 회계상의 거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회계상의 거래가 식별이 되면 뭐 해줘야 돼? 장부기장을 해야 되잖아요. 식별되면 장부기장을 해야죠. 그럼 장부기장할 때 뭐 해야 되면 분계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 분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보세요. 이제 여기 쳐다봐. 이게 분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분계를 잘하면 회계를 잘할 수 있다. 그거예요. 분계가 어려운 거예요. 자, 분계는 이겁니다. 이게 이쪽이 차변이죠. 이쪽은 대변이죠. 이쪽을 차변, 이쪽을 대변 그럽니다. 차변은 들어오는 거고요. 대변은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거래를 하다 보면 뭔가를 주고 뭔가를 받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항상 우리는 회사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내가 준 게 뭐지? 그럼 준 거는 대변에다 쓰고, 그럼 받은 건 뭐지? 차변에다 쓰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차변이든 대변이든 어느 쪽이든 먼저 하는 거예요. 꼭 차변 먼저 하는 거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먼저 하는 거라는 얘기죠. 이해갔죠? 그래서 거래는 뭔가가 증감되는 거죠. 자산부채 자본이 뭐 되는 거야?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게 거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증가되는 거는 차변에 쓰고 나가는 건 대변에 쓰고 좋은 건 차변에 나쁜 건 대변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에 상품 5만 원을 매출, 동그라미, 매출이라는 게 뭐야? 매출. 팔았다는 거죠. 그럼 매출의 반대는 매입. 매입은 샀다는 거죠. 그죠? 매출하고 대금을 뭐라 그랬어요? 외상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상품을 팔고 돈 안 받았다는 거죠. 거래야 거래가 아니야? 거래죠. 그래서 1번은 거래입니다. 1번은 거래다. 자, 그럼 거래는 어떻게 해야 돼? 거래는 분계를 해줘야 되지. 그러면 뭐가 들어가고 뭐가 나갔는지 알아야 되죠. 그럼 일단 나간 거를 먼저 보세요. 나간 게 뭐 나갔어요? 상품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상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이걸 찍고 대변에 상품 얼마짜리가 나갔어? 5만 원. 상품은 5만 원짜리가 나갔지만 나 들어온 게 뭐 있어요? 들어온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 상품은 나갔지만 들어온 건 없잖아. 다만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외상값 받을 권리가 생겼잖아. 채권이 들어온 거야. 채권. 그 채권을 뭐라 그래?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이름을 외상 매출금 5만 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분계라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분계는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으로 나눈다. 나눌 분자잖아. 나누어서 전개한다는 뜻이거든 이게. 알았죠? 이걸 분계라는 거야. 항상 이걸 분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번은 뭐라 하냐면 2번은 상품 5만 원을 매출하기로 주문 동그라미 있죠. 주문. 자, 주문은 거래야 거래가 아니야? 거래가 안 되죠. 거래가 안 되니까 분계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왜? 들어오고 나간 게 없잖아요. 알았죠? 이제 세 번째. 화재로 인하여 건물 5만 원이 소실됐다. 소실이라는 건 타서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거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거래가 되면 분계해야죠. 자, 그럼 나간 게 뭐고 들어온 게 뭔지 알아야죠. 읽어보니까 건물이 화재 난 거 아닙니까?
그럼 건물이 나간 거잖아요. 그럼 내 입장에서 건물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건물이라는 자산이 나갔다. 얼마가? 5만 원. 자, 이거 그냥 손해본 거. 들어온 건 하나도 없잖아. 이건 완전 손해죠? 이런 손해를 재해 손실 그래요. 예, 재해 손실. 천재지변, 화재로 인해서 생겨나는 손실이 뭐라고요? 재해 손실 5만 원. 그럼 재해 손실은 비용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예, 손해본 겁니다. 그 다음 4번에 자, 은행에서 현금 5만 원을 차입하기로 약속하다. 약속 동그라미 쳐요. 자, 거래야 거래가 아니야. 거래 안 되죠? 이거 거래 안 되니까 분개 안 합니다. 그 다음 5번. 재산세 5만 원 납부 통지를 받다. 거래야 거래가 아니에요. 거래죠. 거래죠. 재산세 납부 통지서를 받았으니까 내야 돼, 이제. 재산세라는 비용이 생긴 거예요. 그럼 재산세는 이름이 뭐냐? 세금과 공과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별표시 해놓고 이게 10번 이상 읽으세요 그랬잖아요. 그거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을 때 어떤 이름을 쓰는지 그 이름을 많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름.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그걸 뭐라 한다고? 세금과 공과야.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이 5만 원 생긴 거야. 근데 돈은 냈어요, 안 냈어요? 아직 안 냈잖아요. 5만 원 이거 아직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야? 미지급한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다 미지급이라는 말을 붙여주는 거야. 미지급 세금과 공과 이렇게. 그럼 미지급 세금과 공과 그러면 이건 부채가 되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고지서를 받았을 때 바로 내지 않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일주일 뒤에 그걸 어떻게 했어? 은행에 납부를 하겠죠. 그럼 납부하면 어떻게 분개할까? 납부를 하게 되면. 납부하게 되면 대변에 현금이 나가겠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갈 거 아니야. 현금이 5만 원 나가요. 그리고 차변에는 여기는 이 미지급 세금과 공과를 갚았으니까 이제 이게 부채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차변에 뭐가 돼? 미지급 세금과 공과 이렇게 5만 원. 이해 갔습니까? 됐나요? 그럼 요 분개 두 개를 합쳐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합치면 차변에 있는 미지급 세금과 공과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면 결국 재산세는 납부하고 현금으로 낸 격이 되죠. 세금과 공과를 현금으로 납부한 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날짜가 다르니까 분개를 이렇게 한 거고. 이해 갔죠?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6번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았대요. 분개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거래 아닙니다. 예, 7번. 현금 5만 원에 분실하다. 현금 5만 원을 분실하다. 거래죠. 이거 거래니까 분개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 분개는 항상 나간 게 뭐냐, 들어온 게 뭐냐 이걸 먼저 따져. 딱 읽어보면 뭔가가 나가고 뭔가가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나간 게 있죠. 뭐? 현금이라는 5만 원이 나갔죠? 그럼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5만 원 감소하고 이런 손실을 잡손실 그럽니다. 뭐라 한다고요? 잡손실 그래요. 잡손실 5만 원. 자, 8번에 자, 월급 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격리 사원을 채용했대. 거래 안 되죠? 사원을 채용한 건 거래 안 됩니다. 9번. 한국상점으로부터 컴퓨터 한 대를 기증받았대요. 그러면 컴퓨터를 기증받았으니까 컴퓨터라는 자산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되죠. 거래됩니다. 자, 거래되면 뭐가 들어왔어요? 컴퓨터가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컴퓨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컴퓨터는 이름이 뭐냐 이거죠. 컴퓨터는 이건 집기 비품이에요. 비품. 자, 뭐라고요? 비품입니다. 비품. 그냥 비품 그래요. 비품이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돈 나간 거 있어 없어? 공짜로 받았잖아. 그럼 이거 들어온 거 다 자산 이익이죠. 이런 이익을 뭐라고 하냐면 자산 수중 이익. 다시 뭐라고요? 자산 수중. 여기서 수중이라는 말은 증여받았다는 뜻이야. 수중 이익 5만 원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0번에 상품 5만 원을 창고회사에 보관하다. 거래 안 되죠.
안 됩니다. 보관하는 거. 그 다음 11번. 점포 30평을 월세 5만 원의 조건으로 계약하다. 안 되죠? 거래 안 됩니다. 12번. 토지 10만 원을 차입금 5만 원에 담보로 제공했대. 이것도 거래 안 되죠? 그래서 12번도 거래가 안 된다. 됐어요? 자, 그러면 뒤로 좀 잠깐 넘어가서 46쪽에 문제 4번을 잠깐 볼까요? 자, 요게 4번 문제가 이번에 나온 문제입니다. 이번 연도에 나온 문제예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그죠? 그럼 뭘 찾으면 돼? 여기 이 내용에서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거래가 안 되는 걸 찾는 거죠. 자, 1번. 재고자산을 300원에 판매하였으나 그 대금은 아직 받지 못했대. 그럼 이거 거래된 거지. 재고자산은 감소하고 그 대신 외상값은 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2번. 종업원의 급여 500원 중 200원은 지급했대. 그럼 현금이 나갔겠죠. 급여 지급하면서.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지급 안 했대. 그럼 나머지 지급 안 했으니까 이게 뭐가 돼요? 이게 미지급 급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부채가 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지급해야 될 부채가 돼버려. 거래가 됩니다. 그 다음 3번. 거래처와 원재료를 1kg당 100원에 장기간 공급받기로 계약을 하였다. 이게 답이네. 계약한 건 거래가 안 되죠. 이런 걸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4번에 비업무용 토지, 비업무용 토지라는 것은 업무용에 쓰지 않는다는 거죠. 영업용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투자부동산이라 그래요. 거기다 써놔요. 투자부동산. 그 투자부동산 1200원을 타회사의 기계장치와 교환했대. 거래죠. 어떻게 됩니까? 토지가 없어지면서 기계장치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거래가 되는 거죠. 증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거래되고요. 5번. 거래처가 파산해서 매출채권 1,000원이 제거됐다. 받을 돈을 못 받게 됐다. 거래가 되는 거죠. 예? 5번입니다. 위로 올라가서. 자, 이건 18회 때 나온 거예요. 18회 때. 자, 역시 뭐예요? 해당되지 않는 걸 찾으라는 거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해답 보지 말고요. 해답은 절대 보면 안 됩니다. 해답을 자꾸만 바보로 타면 습관이 돼요. 예. 자, 정답은 5번이죠. 예, 5번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예, 직원과 200만 원 주기로 하고 채용했다는 거 아니야. 계약, 고용 계약을 했다는 거죠. 예, 거래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예, 두 번째 이제 봅니다. 이어집니다. 이제 눈 크게 뜨세요. 눈을 감을 때는 어떻게 감아야 돼? 한쪽 눈만 감으면 안 돼.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돼? 오해를 하게 되잖아. 감으려면 아예 다 감아버려야지. 그죠?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알아요? 미안하잖아요. 다 감으면. 그러니까 하나는 보고 하나는 감는 거래. 자, 2번입니다. 거래 8요소, 거래의 8요소. 거래 8요소와 결합관계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래는 8가지 요소에 따라 하나의 거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의 거래가 만들어지려면 이 8가지 요소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했죠? 그리고 이 거래가 어떻게 결합되느냐, 만나느냐라는 거죠. 결합, 만난다는 뜻이잖아요. 이해갔습니까? 자, 거래 8요소는 이겁니다. 보세요. 자, 보세요.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나 감소의 변동을 주는 거죠. 자산이 증가, 감소.
부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랬을 때 거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6가지가 나온 거죠? 그죠? 왜 6개인지 알아요? 자산 증감, 부채 증감, 증감 6개잖아. 그게 결국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갖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자산, 부채, 자본은 어디에 들어있나요?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 상태표상에 들어있죠. 여기에 차변, 여기가 대변 아닙니까? 그럼 차변에 누구 씁니까? 차변에는 자산 항목을 쓰죠. 대변에는 누구 씁니까? 대변에는 부채 항목과 자본 항목을 쓰잖아요. 그죠? 그럼 자산은 차변에만 쓰잖아. 그럼 자산은 차변에만 나옵니까? 아니거든요. 자산은 대변에도 나오고 차변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게 이게 우리가 헷갈려 버려. 어느 때는 차변에 있고 어느 때는 대변에 있고 그래. 현금이 어느 때는 차변에 있는데 어느 때는 대변에 있고 그렇다고. 그럼 우리가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알았죠? 약속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산은 차변에 있으면 증가된 걸로 하자. 왜? 자산은 차변에 있으니까. 근데 자산은 대변 쪽에 없지. 그러니까 자산이 대변에 있으면 그거는 없어진 걸로 하겠다. 감소한 걸로 하겠다 이거야. 있는 쪽은 증가, 없는 쪽은 감소. 그럼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부채의 증가는 대변. 부채는 뭐야? 빚이잖아요. 부채는 빚이죠. 장사하다 보면 빚을 질 수도 있고 갚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남의 돈을 끌었을 수도 있고 그걸 갚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갔죠? 그럼 남의 돈을 끌었을 때는 대변에서 쓰자는 거야. 부채가 늘어났다는 거지. 갚으면 그걸 차변에다 써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라는 거야. 부채의 증가는 대변, 부채의 감소는 차변. 알았습니까? 그럼 자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본은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 쪽이 증가고 차변 쪽이 감소가 되겠죠. 이해갔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어느 변?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변에 현금이 있으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구나. 근데 만약에 대변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라는 자산은 팔았구나. 그게 대변에 가는 거잖아요. 감소했구나. 이해갔습니까? 감소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처분한 거잖아요. 그래 감소해지면 건물이 갑자기 없어지나? 처분해 없어지는 거지. 그렇죠? 예,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부채의 증가는 어느 변? 대변. 부채의 감소는 차변. 자본의 증가는 대변. 자본의 감소는 차변. 그러면 차변에 3개, 대변에 3개. 그럼 6개잖아요. 8요소잖아요. 맞아요? 그럼 2개가 더 있어야지죠. 그 2개는 여기 보셔야 돼요. 2개는요.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면 자본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죠. 그렇습니까? 그럼 자본을 증가시키는 원인을 우리는 수익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수익. 그래서 자본이 증가되는 원인에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익은 항상 어느 변에만 발생해? 대변에만 발생하는 거야. 수익은 차변에 발생할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면 결국 자본의 감소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때 자본의 감소 원인은 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비용은 차변에 발생하게 되는 거야. 비용의 발생. 됐습니까? 그럼 몇 개 지금? 총 8개죠. 이 8개가 8요소라는 뜻이에요. 이해갔습니까?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되느냐? 결합이라는 건 만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결혼이라고 쳐. 결혼. 어떻게 결혼하느냐 이 소리죠. 이거는 차변 가족이죠. 여기는 대변 가족이죠. 같은 가족끼리 결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결혼은 남의 가족하고 해야지. 그래서 자산의 증가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4개죠. 4개잖아. 이거.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결합이라는 것은 차변 요소 하나 이상과 대변 요소 하나 이상이 만났을 때 하나의 거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차변끼리 만나거나 대변끼리 만나면 거래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 갖고는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얘하고 얘는요? 얘하고 얘는요? 얘하고 얘는? 그럼 얘 둘하고 요거 하나는? 그럼 얘 둘과 얘 둘은? 아, 빨리 대답해요. 있어요? 이렇게 만나는 게 뭔데요? 이게 쌍탕파티에 쌍쌍으로 만나는 거죠. 그죠? 둘이 만났으니까. 그럼 하나 더. 요거 세 개하고 요거 세 개는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건 그룹 미팅이죠. 그죠? 됐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못 만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하고 얘는 못 만납니다. 안 됩니다. 비용의 발생과 수익의 발생은 둘이는 만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용이 발생하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자산 부채의 증감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얘네들하고만 만나는 거지. 얘하고 만나지 못해. 얘는 얘네들하고만 만나는 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자 만나는 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상품 10,000원을 현금 주고 샀다. 상품 10,000원을 현금 주고 샀다. 그럼 어떻게 돼? 분개하면 상품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 상품 10,000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10,000원 증가하죠? 그 대신 뭐가 없어집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은 10,000원 나가죠? 그럼 차변에는 이거 상품은 자산이잖아. 그럼 이것도 자산이잖아. 둘 다 자산이잖아요. 그럼 차변에 있는 자산은 증가된 걸로 보고 대변에 있는 자산은 감소된 걸로 보자.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만난 거지. 그렇게 거래가 성립되는 거죠. 다시 상품 10,000원을 외상으로 사왔다. 거래되죠. 상품 10,000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은 10,000원 들어오고 나간 건 없지. 근데 외상으로 사니까 빚이 생긴 거지. 그걸 뭐라 그래요? 외상 매입금. 그러면 이 상품은 자산이잖아요. 이 외상 매입금은 부채란 말이에요. 그럼 자산과 부채가 만났죠. 그럼 차변에 있는 자산은 뭐예요? 증가된 거고 대변에 있는 부채는 증가된 거지.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얘네 둘이 만난 거지. 성립되죠? 다시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상품 10,000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한번 해봐. 상품 10,000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그러면 일단 차변에 상품이 10,000원 들어왔지. 그리고 대금도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도 10,000원 들어왔지. 말 돼, 안 돼? 안 되지. 뭐 깡패 새끼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거래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그래서 하나의 거래는 이 거래의 판료소에 따라서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세 번째 거래 종류입니다. 이 거래 종류는 다양한 게 많아요. 그런데 거래 종류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딱 요것밖에 없어요. 거래 종류는 세 가지로 봅니다. 자, 교환 거래가 있고요. 무슨 거래? 교환 거래, 손익 거래, 혼합 거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요번에 한번 나올 거예요. 이게 지지난번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지금 두 번. 에? 이번엔 나올 수 있어요. 자, 교환 거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보셔야 돼요. 여기 교환 거래는요. 보세요. 자산, 부채, 자본. 요 위에가 뭐야? 재무 상태죠. 그러니까 요 위에서 만나서 거래가 만들어지는 것은 교환 거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만으로 거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만났다. 교환 거래. 얘하고 얘 만나면 교환 거래. 요 둘하고 요 하나는 교환 거래. 요거 둘하고 요거 하나는 교환 거래. 얘하고 얘 만나면 교환 거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 교환 거래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 교환 거래의 특징은 교환 거래는 단기 순이익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교환 거래가 발생하면 순이익은 변하지 않는다. 영향을 안 줍니다. 자, 손익 거래입니다. 두 번째 무슨 거래요? 손익 거래. 손익 거래는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요. 수익과 비용. 얘하고 얘가 발생하는 거래죠. 근데 얘하고 얘가 만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얘가 만날 수 있는 애는 얘죠. 얘가 만날 수 있는 애는 얘죠. 이렇게 만나는 걸 손익 거래라 그래요.
알았습니까? 그게 손익거래는 비용이 발생하면서 자산이 감소했다. 얘하고 얘가 만났다. 손익거래지. 얘하고 얘가 만났다. 손익거래지. 얘하고 얘가 만났다. 손익거래지. 이해갔습니까? 됐죠? 그럼 이 손익거래는 특징이 뭐냐? 얘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준다. 손익거래가 발생하면 당기순이익은 바뀐다. 증감된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원인은 누구예요?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은 수익입니다. 아셨죠? 그럼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원인은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나오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수익이 나오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 혼합거래. 혼합거래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합쳐진 거예요. 이걸 혼합거래라 그래. 그럼 어떻게 나온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잠깐 봅니다. 쳐다보세요. 차변에 얘하고 얘가 나왔어요. 둘이 만났어요. 무슨 거래야? 교환거래잖아요. 그런데 차변에 얘하고 대변에 얘하고 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변은 두 개 나오고 얘가 하나 나왔다는 거야. 성립되죠? 차변 대변이 만났으니까. 그럼 얘만 보면 무슨 거래야? 근데 얘 없고 얘만 보면 무슨 거래야? 이건 손익거래잖아. 그러면 교환거래도 있고 손익거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혼합거래라고 한다고. 알았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혼합거래는 이겁니다. 혼합거래는 수익이 있는 자리에 자산, 부채, 자본이 같이 나오는 거지. 한쪽 면에. 그럼 이게 혼합거래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차변에는 얘하고 얘가 나왔어. 대변에는 얘가 나왔어. 그러면 이게 무조건 혼합거래가 된다는 거야. 여기서 혼합돼 버렸잖아. 이게 혼합거래다 이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됐나요?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예.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